여러분, 오늘은 노후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시니어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공공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 연구를 의뢰하고 한국주거학회가 수행한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60.8%가 공단의 공공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시니어분들이 가장 원하는 조건은 병원과 지하철이 가까운 도심 입지에 월 70만 원대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점점 커지실 겁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입주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실버타운에 들어가자니 수억 원의 보증금과 높은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실버타운에 여유롭게 들어갈 만큼 넉넉하지도 않은 평범한 시니어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구를 의뢰하고 한국주거학회가 수행한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도 아니고 고가의 민간 실버타운에 들어갈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닌 대한민국 평범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60.8%가 국민연금공단의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들의 찬성 비율은 64.9%로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대기업이나 유명 재단 이름을 믿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기업이 부도나면서 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실버타운 피해 사례 말입니다. 민간은 파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파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심이 된다는 것이 시니어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원하는 공공 실버타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조사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첫째, 부담 가능한 비용입니다. 응답자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임대료는 평균 58만 원 수준이었고 관리비는 평균 18만 5천 원 수준을 선호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치면 월 76만 원 안팎이 가장 적당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매달 따로 이체하거나 납부일을 챙길 필요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주거비와 식사 서비스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자동화 방식이 정말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입지입니다. 응답자의 무려 93.1%가 시골 전원형 주택보다는 병원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도심 근교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자연 속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은 그보다 본인이 원래 누리던 도심 생활을 유지하면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권, 역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하기 편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대단지입니다. 응답자들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의 대단지를 선호했습니다.
주택 크기는 청소 부담이 적은 20평대 이하를 가장 원했고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욕실 안전 손잡이 등 고령자 친화적 설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이미 이런 모델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노인주택을 단순히 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운영합니다. 역할 분담도 아주 명확합니다. 연기금은 노인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장기 자금을 투자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주택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산이 됩니다. 반면 식사 제공, 건강 관리, 돌봄 서비스, 생활 프로그램 같은 실제 운영은 지자체나 전문 돌봄 기관이 맡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병원과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몸이 불편해져도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투자는 연기금, 운영은 전문기관, 돌봄은 공공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형 노인 주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델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본 투자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운영은 지자체나 전문 기관이 맡는 협력 모델에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자격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주택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해 노후가 불안하신 시니어분들을 위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들께 정말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닙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 논란, 예산 확보, 법적 근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앞으로 제도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SK 정책센터에서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복지 정책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